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위원회가 오는 3월 북한에 대해 심의할 예정인 가운데 국제민간단체들이 잇따라 북한 주민들의 생명권과 자유권 침해를 우려하는 질의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북한 정권이 국가 재원을 핵무기 개발에 투입해 주민들의 생명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스위스의 반핵단체인 바젤 평화사무소와 핵무기 해체를 위한 스위스 변호사협회 등 5개의 국제단체들이 4일 공동으로 북한 정권의 핵무기 개발을 규탄하는 내용을 담은 질의 목록을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유엔의 주요 인권협약기구인 이 위원회가 3월에 열 131차 회의에서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 당사국 중 11개 나라의 규약 이행을 심의할 예정인데 북한도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5개 단체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과 실험, 보유, 배치, 사용 위협을 가하면서 생명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시민적 정치적 권리위원회 일반 논평을 인용해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 살상 무기의 사용을 위협하는 것은 재앙적 규모로 인간 생명을 파괴하기 때문에 생명권과 양립할 수 없고 국제법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는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7월 27일 정전협정일 67주년을 맞아 자위적인 핵 억제력을 언급한 사실을 지적하고 안보와 군사적 필요 때문에 생명권에 대한 법적 의무를 무시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1인당 국내 총생산이 $1,700로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20개 나라에 포함되는 북한이 핵무기 등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인적 금전적 자원을 투입하는 것은 빈곤 대응에 상당한 악영향을 준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이런 핵무기 개발로 인해 북한 주민들이 영양실조와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며 핵무기 개발에 국가 재원을 투입하는 행태를 중단하는 것이 북한 주민들의 생명권 보호를 크게 증진할 것이라고 권고했습니다. 앞서 국제인권단체인 국제인권연맹과 한국의 북한인권정보센터도 4일 공동으로 17개 부문에 대한 북한 내 자유권 이행 현황 파악을 위한 질의 목록을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위원회는 생명권을 비롯해 표현과 종교, 집회, 결사의 자유 등 시민적 정치적 권리 규약에 규정된 권리를 당사국들이 어떻게 이행하는지 심의하는 주요 인권 협약기구입니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위원회는 국제 규약이기 때문에 173개국이 그 조약에 가입을 했고 가입한 나라들은 4년마다 한 번씩 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되고 그 보고서를 18명의 자유권위원회 위원들이 검토를 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 구속력이 있는 그런 규약에 의해서 검토를 하는. 북한 당국은 지난 1981년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비준했지만 지난 2000년을 끝으로 이행 보고서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의 경제정책이 실패했다고 시인했습니다. 5일 개막한 노동당 8차 대회 개회사에서 북한이 내세웠던 경제 목표가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엄청나게 미달됐다며 실패를 인정했는데 전문가들은 북한이 파격적 개혁 개방 조치보다는 자력갱생이란 기존 기조를 계속 고수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6일 노동당 제8차 대회가 5일 평양에서 개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국가 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 기간이 지난해 끝났지만 내세웠던 목표는 거의 모든 부분에서 엄청나게 미달됐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8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도 기존 경제발전 전략의 실패를 인정했던 김 위원장은 일찍이 있어본 적이 없는 최악 중 최악의 난국으로 현 상황을 비유해 사실상 경제정책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새 5개년 계획에 따라 국가 경제를 한 계단 축혀 세우기 위한 사업을 전개할 것과 금속과 화학,
전력, 석탄 등 인민경제 기간공업 부문의 발전 과업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투쟁 노선과 전략 전술적 방침들, 대외관계 진전을 위한 중요한 문제를 다룬다고 밝혀 이번 당대회에서 대미, 대남 노선과 정책이 제시될 것임을 암시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의 전문가들은 아직 출범 전인 미국 바이든 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 정권이 미국에 대해 새로운 정책 노선을 표방하기보다는 신중한 입장을 취할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이 어려운 대외 환경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필수적이라며 미국을 자극하지 않는 대신 한국에는 파격적 제안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또 인민복 차림으로 주체적 역량 강화를 강조한 김 위원장의 복장이나 발언 내용으로 미뤄볼 때 북한 경제정책이 자력갱생이라는 기존 기조를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미 지난해 말에 포착이 된 평양 김일성 광장의 카드 섹션이죠. 그 글귀를 보면 결사옹이라는 글씨가 식별이 됐거든요. 그리고 인민복을 입고 나왔다는 얘기는 이건 사실 개방보다는 그 사회주의 체제를 강화하겠다는 의도거든요. 때문에 이번을 통해서 파격적인 개혁 개방 조치보다는 우리식 사회주의 정면 돌파된 시즌2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조성열 박사는 이번 당대회에서 김 위원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여동생 김여정 당 제1부부장과 조용환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이 집행부 명단에 새로 이름을 올린 데 대해 이른바 백두혈통의 권력 공고화 차원의 인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김정은이 두 번째 이제 당대를 치르면서 본인이 확고하게 권력을 장악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도 대원수 칭호가 들어갈 것 같고, 김여정 같은 경우도 당 제1부부장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이제 정치국 후보위원이기 때문에 아마 정의원으로 승격을 해서 역할에 걸맞는 어떤 지위 격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정도는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도 불구하고 총 7천여 명이 마스크와 충분한 거리 두기 없이 당대회에 참석했다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성공과 경제 난관 정면 돌파 의지를 과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지난 한 해 동안 30건의 대북 인도주의 지원 관련 제재 면제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보다 소폭 감소한 것인데 북한 당국의 과도한 국경 봉쇄로 지원 물품 반입이 어려워진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로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 임기를 마친 유엔 주재 독일 대표부는 4일 공개된 안보리 제출 연례 보고서에서 안보리 결의 2397호 25항에 따라 유엔 회원국과 산하기구, 기타 국제기구의 제재 면제 요청 30건을 승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2019년에 승인한 38건보다 8건 감소한 것으로 대북제재위원회와 각 유엔 회원국들 관련 기관사의 교신 횟수 역시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에는 제재위가 대북제재 이행 등과 관련해 90개 유엔 회원국 관련자 등과 총 303회 교신을 했지만 작년에는 72개의 유엔 회원국 관련 기관 등과 모두 251차례 교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북제재 면제 승인 규모가 줄어든 것은 북한 당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국경을 장기간 봉쇄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니엘 제스퍼 미국 친후봉사단 담당관은 앞서 VOA에 국경 봉쇄가 이어지는 상황이 지원의 주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었습니다. 제재위로부터 면제 승인을 받더라도 북한 당국의 과도한 국경 봉쇄로 지원 물품 반입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단체들의 신청이 줄어든 겁니다. 스위스의 비정부 기구인 ACAPS도 지난달 보고서에서 인도적 지원 접근이 어려운 나라 가운데 하나로 북한을 꼽은 바 있습니다. 유엔은 이런 물품 조달의 어려운 상황을 반영해 지난해 11월 대북제재 면제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9개월로 늘리고 면제 요청 절차도 간소화했습니다. 미국 정부도 보건 상황이 열악한 북한에 코로나 대응 방역 협력과 지원을 계속 제안하고 있지만 북한 당국은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우리식 해법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이 과도한 국경 봉쇄 조치를 완화하고 국제사회와 코로나 대응 등에 적극 협력하지 않는 한 북한의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유엔과 민간단체들의 지원 역시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국무부 부장관에 웬디 셔먼 전 국무부 정무차관을 지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와 로이터 통신 등 주요 언론들은 5일 소식통을 인용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국무부 부장관으로 셔먼 전 차관을 지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셔먼 전 차관은 그동안 북한의 비핵화가 미국 정책의 우선순위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으며 북한 문제 대응은 미국 혼자 할 수 없다면서 중국의 협력을 강조해왔습니다. 특히 클린턴 전 행정부에서 국무부 대북정책조정관으로 일하면서 강석주 당시 북한 외무성 부상과 미북 공동 커뮤니케를 작성하고 매들린 올브라이트 당시 국무장관과 함께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면담하는 등 북한 문제에 핵심적으로 관여한 바 있습니다. 셔먼 전 차관은 또 지난 2011년부터 15년까지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무부 정무차관을 역임하며 이란과의 핵협정 타결을 주도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장관이 새해 목표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의 가속화를 거듭 강조한 가운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여파로 미한 연합훈련 재개와 전작권 전환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미국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5일 BOA에 올봄 연합훈련을 한다고 해도 지난해 8월과 같이 전작권 전환 평가를 배제한 채 조정된 형태의 훈련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전통적 미한연합훈련은 미국 본토에서 외부 중원부대 한반도 파견을 동반하지만 코로나 확산 상황에서 한국 입국과 미국으로의 귀국 과정에서 소요되는 4주간의 격리 기간을 감안하면 정상적 훈련 진행은 현실적 어려움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정된 규모의 연합훈련으로는 한국군의 역량 보유 여부를 완벽히 검증할 수 없어 전작권 전환 검증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도 전작권 전환 검증은 학생의 역량을 평가하는 시험과도 같다면서 제대로 된 준비 없이 벼락치기만으로 합격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한국군이 전작권 전환 조건에 부합하기 위한 역량 획득 노력을 그동안 얼마나 진행해 왔는지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미 군 당국이 지난달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은 6일 한국군 관계자를 인용해 한미 군 당국이 지난달 7일부터 11일까지 연례 연합 공중훈련인 전투준비태세 종합훈련을 비공개로 실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훈련엔 한국 공군은 F-15 전투기 등이 미 공군에선 F-16 등 한반도 내 공중 전력만 참가했고 별도로 해외에서 전개된 전력 없이 예년 수준으로 실시됐습니다. 한국 공군 관계자는 이번 훈련이 한미동맹의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연례 훈련이었다면서 비공개로 실시된 것에 대해서는 한미 간 연례적인 연합훈련에 대해 매번 사전에 공지하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